2022년도 미국 프라이드 TV 특강 유대인 교육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사진을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봤는데 보통 이제 유대인 교육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약간 좀 환상을 많이 갖고 계세요. 환상을 많이 갖고 계시지만 유대인 교육의 특징이라는 것이 어떤 오랜 동안의 그 전통을 갖고 있고 그 교육 전통, 그 이제 교육 전통을 계속 유지해 왔다는 게 놀라운 특징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 전통이 어느 순간 이제 단절되거나 혹은 상실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해방 전후 혹은 6.25 전후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전후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코로나 이전을 이제 BC라고 하죠. BC. 비포 어, 코로나. 그다음에 AD 이제 새롭게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전무 들어가면서 어떤 여러 가지로 이제 교육의 그 방식이라든지 흐름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더 큰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니까 오히려 교육열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벌어지고 있고 물론 뭐 많은 이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뭐 교육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약간 좀 실상보다는 허상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인공지능 시대가 오든 무슨 시대가 오더라도 그 교육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는 모습, 오히려 더 보수화되는 경향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다음 장 보시면서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이제 성공 비결, 성공 비결에 대해서 하면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들이 이제 성공 비결에는 뭐 제가 이제 계속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에, 특별한 뭐 어떤 노하우가 대단히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이제 창의적 사고력, 고난을 통해서 배운 창의적 사고력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로버트 바우만이라는 노벨 경제학자가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이 뭐냐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고난, 고난을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제 한국에 있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신 많은 이제 목회자분들, 선교사분들이 계신데 이제 이분들 중에도 많은 어려운 수고와 고난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이런 분들이 정말 그 믿음으로 미국 사회에 진출하고 개척하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갖고 계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떤 많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더 고난 속의 축복을 많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유대인 성공 비결에는 제가 봐서는 지성에 있지 않나 생각도 많이 듭니다. 지성이라는 게 뭐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을 붙죠. 자,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지성을 발전시켜가고 그를 삶 속에 활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죠. 자, 인텔리전스. 자, 전장 가시죠, 전장. 인텔리전스. 네. 여기 보시면, 어, 유대인들이 이제 워낙 탈무드를 활용하는 교육이 워낙 일상화되어 있다 보니까, 탈무드를 활용하는 교육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탈무드를 활용해서 하는데, 자, 탈무드 하가기의 14절 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성 있는 사람이랑.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성 있는 사람이란 매사에 매사에 집사하는 집사하는 하나님의 파장을 볼 수 있고 게다가 여러 가지 게다가 여러 결론을 가지 결론을 결론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을 사람을 말한다. 여기서 또 주목할 단어가 파장을 볼 수 있고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파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파장하면. 우리 사무엘채 목사님께서는 워낙 그 전자공학을 하셔서 물리학이나 전자공학 하셔서 이걸 잘 아실 것 같은데요. 파장이라는 올라가는 점과 내려가는 점, 그러니까는 시대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그 파장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 망치 있잖아요. 망치. 망치로 그냥 쇠를 딱 두들기면 불꽃이 막 튑니다. 불꽃이 많이 튀는데 마치 그 망치로 지혜라는 것은 그렇게 망치로 막 쇠를 딱 두들겨 가지고 이게 여러 가지로 막 퍼져나가는 불꽃이 막 퍼져나가죠. 갑자기 그런 거와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시사하는 갖가지 파장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은 늘 이제 관찰력이 뛰어나다는 얘기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관찰력이 참 뛰어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해서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주도하게 되냐면 언론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게 신문이라든지 이런 걸 언론을 보면 갖가지 그 파장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나죠. 일종의 그것이 파장이에요. 파장이에요. 그거를 갖가지 파장을 매사에 살펴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삼일체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눈에 불을 켜고서 쳐다보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또 하나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 결론을 이끌어낸다. 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죠. 근데 인풋이 그냥 아웃풋되지는 않습니다. 인풋이 그냥 아웃풋되지는 않아요. 자, 인풋이 아웃풋되지는 않습니다. 자, 인풋이 아웃풋되려면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어떤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프로세스가 있고 그 문제의 해결점 이제 아웃풋이죠. 아웃풋을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에서 성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퍼포먼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이렇게 살면서 또 지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파장을 보고 결론을 이끌어낸다. 근데 이게 탈무드 하가기는 지금으로부터 15세기 전에 쓰여진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표현하는 방법.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다음 거 보시죠. 자,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이거를 생각한다는 것으로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은 점과 점을 잇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행위에서 시작돼.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 중요하죠.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존재 그 자체로 본다. 이런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쓰는데 원래 인텔리전스라는 게 이제 지성이란 뜻도 있고 또 혹시 다른 뜻 아세요? 인텔리전스 하면 옛날에 국정원 이걸 정보를 또 인텔리전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말고 인텔리전스가 또 정보입니다. 그래서 국가정보원의 이름이 내셔널 인텔리전스예요. 내셔널 인텔리전스. 그러니까 인텔리전스라는 씁니다. 왜 그런 쉽게 말해 첩보 아시죠? 첩보랑 같은 어원이 인텔리전스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단어가 약간 좀 두 단어는 아닌데 가장자리라는 인터라는 전미어고 인터 가장자리 혹은 사이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사이에. 그 다음에 레게레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 레게레. 결합하다 혹은 연결하다. 그래서 점과 점을 연결하는 능력. 그래서 단편적 정보와 다른 정보가 하나 연결이 돼서 종합적 정보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학문 분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법학하고 정치학하고 넘어설 수 있는 부분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근데 대신 이제 예를 들어 물리학하고 경제학 연결할 수 있을까요? 물리학하고 경제학. 한국에서는 참 잘 못하는 일이죠. 윤양성 목사님 어떠세요? 물리학하고 경제학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뭐 수학하고 뭐 간호학이라든지 이걸 연결할 수 있을까요? 마이크가 꺼져 있습니다. 연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가지고 이거를 어느 게 더 최상이다, 효과가 어느 정도일 것이다 이런 거는 나타낼 수 네네. 있는 어떤 의미에서. 예, 맞습니다. 물리학하고 경제학을 연결하는 그런 학문 분야가 있어요. 카우스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론들이 연결을 시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국내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점과 점을 잇는 거, 학문과 뛰어넘는 거를 잘 못하세요. 학문과 뛰어넘는 거. 예를 들어서 인문학 분야도 마찬가지. 혹은 신학 분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를 좀 연결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감각이 별로 없죠. 그렇게 또 배우지도 못했고. 근데 외국에 가보면 참 교수들이 참 연결을 잘하고 넘나드는 걸 참 잘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융복합, 그래서 새로운 학문을 만들기도 하고 창조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텔리전스, 갖가지 파장을 보고 또 거기에서 결론을 이끌어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을 잘하죠. 자, 다음 장 보시죠. 그럼 인텔리전스 한 사람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인텔리전스, 참 지적인 사람, 지성적인 사람이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라삐 레오보르도라는 사람이 인텔리전스 한 사람이란 우선 오픈 마인드로 적극적인 기억을 항상 체험해 보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적극적인 기억? 혹시 생각해 보시죠. 적극적인 기억을 이끌어낸다. 자, 그러면 인간의 지성은 기억과 관련이 깊다라는 거예요. 기억, 메모리라는 그거랑 관련이 깊다라는 거예요. 자, 이 메모리 되어 있는 것만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런 얘기를 쓰는 이유가 메모리 되어 있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자, 컴퓨터도 똑같죠. 컴퓨터로 자 저장돼 있는 것만 나오죠. 물론 뭐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는 것은 기억력이 좋다. 이 사람들은 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기억력이 좋다. 그 사람이 기억력이 좋다라는 거. 우리 태국에 계신 김종구 선교사님. 사람이 어떤 기억과 관련돼 있다. 지성이. 좀 어떨까요? 기억력이 좋은 사람은 지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공부를 한다면은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과거에 우리 공부했던 방법대로 외우는 거, 그다음 유대인들의 구전 문학 같은 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한번 이제 보면 토라가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의 토라 모세오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계속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암송을 한 거예요. 그걸 계속 기억을 해가지고 후대에 계속 전했습니다. 그를 토라 알페라고 그래. 알페. 알페인데 이게 페가 입이거든요. 입. 그러니까 입으로 계속 암송을 해요. 근데 암송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구전이 됐어요. 말 그대로 우리 김종구 선교사님 말씀대로 구전이 됐습니다. 구전이 됐던 거를 나중에나 돼서 기록을 합니다. 왜? 너 뭐 기억하는, 나중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다 보니까 안 되겠다. 기록으로 좀 남겨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그 토라 같은 경우가 이제 성문 토라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성문 토라 말 그대로 글로 쓰여졌죠. 법전처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문 토라가 나왔고 그 전에는 다 구전 토라예요. 말 그대로 입으로만 전달됐던.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끊임없이 그냥 적극적인 기억을 항상 그래서 해야 되겠죠. 자,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 아시겠지만 성경을 다 암송을 하죠. 성경책이 없어서 예전에 그러셨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뭐 첫째 아들은 요한복음, 뭐 둘째 딸은 뭐 마태복음 외워라. 뭐 셋째 딸은 뭐 누가복음 외워라. 이렇게 뭐 로마서를 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했다는 기록도 좀 있는데 요즘에는 좀
달라졌겠죠. 자, 유대인들은 이렇게 적극적인 기억을 체험해 보다 보니까 철저히 이들의 교육은 암송 교육, 반복 교육, 암기 교육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소리 교육, 소리를 내 가지고 계속해서 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적극적인 기억을 체험하다 보면, 자, 일단은 암기나 암송을 했을 때 점과 점을 맺는 능력을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점과 점을 연결하는 능력이 활성화됩니다. 희한하게. 그래서 누구나 생각하는 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설명하자면 조금 복잡한데, 자, 유대인들의 인텔이라 애플 회사의 전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에게 꼭 새해가 되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점과 점을 연결하는 능력을 높이십시오. 점과 점을 연결하는 능력을 높이십시오. 창의력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아마도 탈무드를 배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아는 거죠. 점과 점을 연결해라. 자, 점이라는 상태, 단편적 정보나 지식을 종합적 정보나 종합적 지식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지성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면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시켰다고 그러는데, 자, 유대인들의 조기 교육은 먼저 뭐부터 시작됐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기 교육.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감부터 단련하라. 오감부터 단련하라. 자, 오감부터 단련하라. 즉,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유치원 교육이나 유아교육에서만 오감 발달을 엄청 강조합니다. 그리고 초등 이후에는 그거 강조하지를 않습니다. 예, 한국 교육에 있어서 좀 맹점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오감은 어렸을 때는 그냥 굉장히 발달을 시켰다가 나중에 보면은 오감 발달이 굉장히 약해됩니다. 그만큼 이제 감각적인 부분들이 약화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지만 오감은 상식적으로 시각부터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말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탈무드에 보면 또 이게 저도 이제 이런 거 인용하다 보니까 탈무드 아보트라는 데가 있어요. 아보트. 자, 아보트 보통 이제 6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두뇌를 두뇌를 명석하게 명석하게 유지하고 유지하고 싶다면 싶다면 당신의 오감을 오감을 지켜라. 지켜라. 자, 오감을 지켜라. 자, 시각부터 미각. 자, 나이가 들수록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감각이 있으시죠? 어떤 감각을 제일 먼저 잃어버리시나요? 우리 임창래 선생님 어떠세요? 어떤 감각이 가장 좀 많이 좀 떨어지거나 좀 후퇴하는 그런 감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시각이요? 시각 쪽. 예, 시각. 그게 이제 안경을 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각도 많이 이제 약화되시죠. 그래서 자꾸 무슨 말 하면은 뭐라고 했어? 다시 말해줘. 자꾸 그러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말도 안 걸어요. 자꾸 그런 사람한테는. 아니, 귀를 기울여 듣지를 않으니까 귀를 기울여 들어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청각,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청각을 다쳐가지고 왼쪽 귀가 거의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오른쪽으로 듣는 버릇이 생겨가지고 다행히 이제 오른쪽은 이제 기능이 좋습니다. 근데 왼쪽으로 뭐 말하면 가능이 먹은 것처럼 안 들려서 되게 좀 힘든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시면서 많이 잃어버린 게 이제 후각 같은 경우, 후각이나 미각을 많이 상실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근데 재밌게도 두뇌를 명석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오감을 지켜라. 그러면 오감 발달을 나이가 들어서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 운동, 귀 운동, 그렇게 뭐 코 운동
이분동 그것도 포함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감 발달. 근데 인간의 이제 오감이라는 것은 유전자에 내장된 기본 시스템이죠. 누구나 다 갖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요, 갖가지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입력하면 인간으로서의 지성이 형성되고 지식을 획득할 뿐만 아니라 판단력이나 생활력을 발달시킨다. 혹시 키보드,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로 많이 이제 모두 문서를 작성하십니다. 자, 키보드를 작성하는데, 자, 이거를 뭐, 머리가 뭐 다 기억을 해가지고 치는 거예요? 아니면 손가락이 기억하는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손가락이. 손가락이 손가락이요? 기억해요. 손가락이 손가락이 기억하나요? 예. 머리가 신기하죠? 예, 예. 손가락에도 기억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기억세포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시냅스라는 신호를 통해서 줍니다. 주면은 계속해서 그거를 빠르게 아주 막 타이핑을 빠르게 치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손가락의 기억세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장된 시스템이 있는데도 좀 느린 사람들이 있어요. 타수가 굉장히 느린 사람, 그걸 독수리타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왜 독수리타법을 할까요? 머리가 연습 나쁜 건가요? 연습 아니죠. 예, 연습 부족입니다. 적극적으로 기억을 향상하고 체험해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연습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주 글씨가 너무 느린 사람이 있어요. 글씨가 너무 느린 사람들. 근데 이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면 느린 분들은 의지력이 좀 약해요. 좀 빨리 써봐야 되겠다. 좀 결심이 필요해요. 결심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좀 공부 좀 하려면 결심이 필요하고 뭐 좀 발달시키려면 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굉장히 아주 재밌는 얘기가 이제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자,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아기들 사진들이 있죠. 아기들 사진이 있고 아기인데 한 명이 아기인데, 자, 아이들이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 여러분들의 지식을 상식을 맞춰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기들이요 제일 먼저 갖는 감각은 무엇일까요? 아이들이 제일 먼저 갖는 감각. 맛 아니겠습니까? 미각. 미각이요? 예, 맞죠. 예, 예, 맛. 예, 그래서 테이스트. 여기 써 있죠. 테이스트, 미각부터 갔습니다. 왜요? 그래서 엄마 젖을 태어나자마자 바로 엄마 젖을 먹는데 엄마의 품을 기억을 합니다. 아주 동물적으로. 그래서 엄마 냄새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엄마 냄새를 너무나 잘 알아요. 예. 엄마 냄새를 어떻게 잘 알까요?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뱃속에서 이미 태교를 받고 태담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제 참 신기한 일이죠. 그 다음에 테이스트, 미각,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각입니다. 이제 눈 뜨고 이제 마주치죠. 그죠? 보죠. 그 다음에 듣기가 이제 다음에 애들이 귀가 늦게 열려요. 애들이 귀가 늦게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찬양 공연할 때 애기가 잠을 자요. 근데 애가 깨질 않아요. 애가 깨질 않아요. 그 시끄러운 곳에서. 아, 신기하더라고요. 귀가 안 열렸을 때. 귀가 잘 안 열렸을 때. 그 자는 모습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갑자기 막 깨가지고 울죠. 울 때가 있죠. 그때 막 경기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가. 그 다음에 스멜, 이제 냄새가 있고요. 터치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미각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이 오감에 대한 얘기를 발달을 시키기 위해서 어디서 기초를 삼냐면 성서에서 기초를 삼는데, 특히 잠언이나 전도서나 지혜서가 있어요. 지혜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죠? 외경도, 유대인들은 외경도 참 많이 공부합니다. 뭐 집회서라든지 뭐 실학서 이런 게 있죠. 그죠? 뭐 여러분들 그런 게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죠. 다음 장. 자, 유대인들의 이제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좋은 향기를 먼저 만나라. 한번 보시죠. 잠언 27장 9절에 보면 향유와 향목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냄새.
자, 혹시 역한 냄새가 많이 나면 어떠세요? 역한 냄새 나오면. 역하지요. 기쁘세요? 행복하세요? 역한 냄새 났을 때. 화나죠. 화가 나죠. 네. 화가 나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좀 강하죠. 자, 한국 사람들 굉장히 강하죠. 자,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김치 냄새 좀 어떠세요? 김치 냄새. 우리는 괜찮죠. 괜찮은데 외국 사람들은요? 싫다면서. 김치는 그래도 좀 많이 알려져서 괜찮은데 제일 심각한 냄새는 이제 청국장입니다. 그렇다. 어느 신학교에 그 청국장이 기숙사가 있었어요. 누가 이제 부산 사람인데 청국장을 가져와서 식사를 매번 아침마다 끓이는 거예요. 근데 냄새가 이제 1층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기숙사 5층까지 이제 청국장 냄새가 이제 번지죠. 그 미국인들 어떻게 했어요? 미국이나 다른 외국인들 아무리 신앙적으로 훌륭해도 요새 목사님 어떨 것 같으세요? 성질나. 견디기 어려울 것 같네요. 예, 기숙사에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어우, 대단한 한국인입니다. 어글리 코리안의 이름이 왜 청국장을 왜 먹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감각. 청국장은 물론 맛있죠. 건강에도 좋지만 끓여 먹으려면 진짜 어디 뭐 사막에 가서 끓여 먹어라 이런 말까지 나와요. 먹으려면 저기 광야 하나 사막 가서. 자,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향기나 좋은 냄새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럽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 자, 이 향기는 어느 정도로 좋은 향기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하브르타를 하다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 향기라는 단어, 평소 생각도 안 하고 살거든요. 평소 생각도 안 해요. 왜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향기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고요. 자, 유대인들은 이제 안식일, 샤밧이 끝나면 허브 일종의 하다스 잎의 향기를 즐깁니다. 그래서 허브의 향기 참 좋죠. 허브의 향기,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전신을 발랄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샤밧이 끝나면 반드시 하다스 잎사귀를 향기를 즐기거나 또 이 허브티를 많이 먹습니다. 허브티를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커피나 뭐 다른 종류를 많이 먹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허브티 종류를 많이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죠. 미각과 후각은 두뇌 활성화의 포인트예요. 진짜 무시 못합니다. 미각과 후각.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보면 데코레이션을 하잖아요. 장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각적인 부분 혹은 후각적인 부분을 굉장히 신경 쓰시며 아주 교육적으로도 좋습니다. 자, 성서와 탈무드는 어마어마하게 오감 발달과 관련된 혹은 오감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죠. 자격증 따는 거 돈은 버나? 뭐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본인이 좋습니다. 본인과 본인의 가정에 좋습니다. 혹은 교회에 좋습니다.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적극적으로 아주 시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자, 홍보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청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자, 청각입니다. 자, 참 랍비들은 참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를 잘 못하는데 랍비들은 참 별 얘기를 다 합니다. 자, 청각, 듣는 방법이 잘못된 자는 대답할 때도 나쁘다. 유다 봉셰노르, 이름도 참 어렵습니다. 아마 봉셰노르니까 프랑스 랍비 같습니다. 자, 듣는 방법이 잘못되면 대답할 때도 나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브르타를 하다 보면 자꾸 질문에만 너무 강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 질문하는 공부법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저는 오히려 질문 이상으로 답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야죠. 자, 듣는 거에도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법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을 때는 말할 때 이상으로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청각은, 자, 세 번째 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은, 시작. 청각은 청각은 언어라는 시각적인 시각적인 상호작용을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입구이다. 자, 청각은 그런 입구라고 했어요. 입구. 그래서 예, 잘 귀가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귀가 밝으신 분들은 굉장히 아주 말할 때도 굉장히 잘 말을 해줍니다. 자, 요즘 사람들이 언어 자체를 너무 천박하게 쓰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박하게 쓰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나마 교회 다니신 분들은 참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을 좀 조심하죠. 말을 조심해서 쓰는 거. 뭐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뭐 타고난 면이 있긴 하지만 말을 조심해서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남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청각을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는 반드시 듣는 것부터 우선으로 잘하는 거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를 기울여 듣다가 없으면 커뮤니케이션도 없다. 예, 커뮤니케이션 하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의사소통하게 나오는 내용인데 귀를 기울여 듣다가 없으면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도 없다. 예. 자, 한번 1960년대 자, 미국의 한 대학에 흥미로운 실험이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실험. 자, 요 실험 내용 한번 보시죠. 실험 보니까 자, 온실 속에다가 그거 이제 실험을 다 아실 거예요. 온실에다가 한쪽에는 조용하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다른 한 온실에는 강한 비트, 락 음악을 틀었더니 자, 클래식 음악이나 뭐 혹은 찬양을 틀은 곳은 푸르고 순조롭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락 음악이나 시끄러운 음악을 틀었을 때는 쇠약해서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식물도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식물도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하고는 다르겠지만 귀가 아니라 그 파장, 여기 그 부드럽고 순조로운 그 파동이 예. 있고 여기는 센 파동이 있기 때문에 센 파장이 가서 강타를 시키니까 상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파동에 있습니다. 맞어요. 소리가 근데 우리가 보면 부드러운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억센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욕을 할 때 부드럽게 욕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부드럽게 욕하세요? 아니면 뭐 세게 욕하세요? 부드럽게 욕하면 더 센 욕이죠. 예, 예. 밤새 부드럽게 욕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예. 중저음으로 막 해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좀 가야 되는데, 밤에 이제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새벽에 기도를 가려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저는 차라리 그냥 집에서 하면 좋은데, 꼭 새벽 기도는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대학원 다닐 때인데, 선배 중에 한 분이 아주 새벽 기도를 너무 사랑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좀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선배분이 이제 지금은 이제 호주에서 사업을 하는 선교사인데, 이제 큰 소리로 일어나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중저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더니 새벽 기도 가야지. 상주마다 새벽 기도 가야지. 무서워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막 센 소리로 하면 그냥 가고 싶어도 가기 싫어질 것 같아요. 자, 아마 자, 그래서 항상 깨울 때도 아침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 자녀들 학교 가야지. 이렇게 하면 아마 무서워서라도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학교 늦잠 자니까 늦잠을 잘 때 갑자기 막 얼굴에다가 그냥 찬물을 던져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아, 심장마비 걸릴 뻔했습니다. 자, 하여튼 식물도 이렇게 심장마비가 오는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심장은 생명이니까. 자, 식물들은 이렇게 다음 장 보시죠. 자, 클래식 음악을 무척 좋아한다. 참 희한하죠. 우리는 클래식 음악을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 자녀 첫째 딸이 이제 저기 태교를 한다고 그때 당시 이제 모차르트가 태교 음악으로 최고였습니다. 아주 두뇌 활성화의 최고라고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을 한 몇 달을 틀어줬어요. 몇 달을. 그 모차르트를 틀어주니까 애가 한 3살쯤 되니까 이제 CD를 조작을 하더라고요. CD를 막 그 클래식도 있고 뭐 CCM도 있고 쭉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갑자기 CD를 막 조작하다가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그래서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이제 물어보죠. 로아야, 이 음악을 알아? 그랬더니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이렇게 그래. 3살짜리 애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아기가 참 놀랍죠. 놀랍죠. 그 참 잠재의식 속에 있던 것들이 이제 음악을 들으니까 잠재의식에 있던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이라는 게 의식 속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가 자극을 딱 주면 그것이 갑자기 잠재의식에 있는 게 의식으로 올라오거든요. 누군가가 딱 그 신호를 주면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모차르트 음악을 열심히 듣더니 나중에도 그 모차르트를 제일 좋아하는 저기 애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소리는 뭐다? 자,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소리는 뭐다? 문화다. 소리는 이제 문화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자, 소리는 자, 문화다. 자,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음악이 있습니다. 음악이 있죠. 자, 세계 최고의 음악, 노래에 해당하는 것은 자, 유엔이 뽑은 겁니다. 유네스코가 뽑았죠.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은 전 세계가 다 공유하는 공통의 정서를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학생들 이제 각 나라마다 이제 음악이 있는데 자, 한번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기울여 들으면 시작. 기울여 들으면 두뇌도 활성화되고 들고 귀를 귀를 기울여 기울여 듣는 듣는 능력도 상당히 능력도 컸다. 스타벅스 스타벅스 커피집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메모해. 아주 이런 실제 되게 좋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는 거, 목사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는 거, 써보고 이렇게 메모하는 거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만 하고 또 기록을 안 해놓게 되면 이제 기억이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메모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음악이 없으면 지적 발달 도모에 장애가 오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유대인들은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음악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피아노라든지 악기를, 바이올린이라든지 악기를.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그렇게 잘 쳤어요. 물리학자 중에 그 바이올린하고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공부만 열중하니까 수학하고 과학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뛰어난데, 근데 이제 음악을 통해서 이제 아인슈타인은 뭐 자기 자신의 어떤 두뇌 발달뿐만 아니라 창의력 발달에 어마어마한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에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 아인슈타인이 나오죠. 아인슈타인. 자, 아인슈타인. 자, 우유 중에서 제일 좋은 우유가 뭐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남양주, 우유. 그래서 남양, 어렸을 때 엄마들이 아인슈타인 우유를 많이 먹입니다. 예,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머리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유를 바꾸죠. 우유를 뭘로 바꿉니까? 뭐더라. 저기, 서울 우유로 바꿉니다. 언제, 서울대라도 가라.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도 안 갈 것 같아요. 그럼 우유를 또 바꿉니다. 연세 연세우유, 연세우. 바꿉니다. 건국 우유. 그러다가 또 어디로 갑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건국 나중에 우유, 어디로 갑니까? 건국 우유,
건강해져라 해가지고 이제 거북 우유가 건강해져라 그럼 매일 우유를 먹입니다. 매일 우유라도 먹어라 건강. 근데 보니까 애가 건강하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요구르트만 먹습니다. 우유도 안 먹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아인슈타인 우유. 자, 아인슈타인 우유를 예, 우유라고 했는데 우유가 참 좋습니다. 근데 우리도 공부할 때 이 아인슈타인처럼 이렇게 예, 관련된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 아인슈타인 우유. 자, 다음 장 보시죠.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유학 시절에 그 멕시칸, 쿠바 친구들도 있지만 이제 멕시칸 애들이 참 많아요. 그래 라밤바를 그렇게 해요. 툭하면 라밤바만 그냥 초대받아서 갔더니 그냥 라밤바를 참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신났습니다. 신나고 즐겁더라고요. 아유 이렇게 너무 막 공부만 하면 힘들고요. 이렇게 축제나 이런 또 음악 서로 이제 기타 치면서 그런 시간. 그래서 교회에서도 청소년들 찬양하는 시간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이제 시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자, 오감 정보의 큰 부분, 오감 중에 큰 부분은 자, 아무리 봐도 시각입니다. 시각. 자, 시각에 대해서 한번 보시죠. 자, 눈은 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귀는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자,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자, 눈은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귀는 듣는 것만 만족하지 않는다. 참, 우리가 평상시 이런 거 참 놓치는 말씀이 참 많아요. 놓치는 말씀이 많아요. 우리가 너무 영적인 부분이나 신령한 부분만 너무 찾다 보니까 이런 어떤 오감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중하여 보려고 하지 않으면 기억에 남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습니다. 빨간 글씨로 뭐라 썼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아한 관찰주의자. 우아한 관찰주의자. 자,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가 있죠. 모나리자. 모나리자 단 한 편 걸려 있습니다. 딱 한 편 걸려 있는데 사람들이 참 열심히 관찰합니다. 근데 관찰 제일 안 하는 사람, 한국 사람들. 그다음 중국 사람들 별로 별 관심 없습니다. 관찰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건 아닌데 관광도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아주 빨리빨리 가야 됩니다. 관광도 빨리빨리 가야 되고 잠깐은 몇 분 봤다가 바로 지나가고 사진 몇 장 찍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제 우아한 관찰주의자로 한국 사람들은 살지를 않죠. 근데 좀 앞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 좀 관찰하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영어 중에 우리가 보면 사무엘체 성교사 목사님께서 영어 작문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작문 실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영어를 공부하셨는지 느낌이 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보면은 그 사설이라든지 단순히 학교를 잘 나왔다라고 잘하는 게 아니고 관찰력이 되게 뛰어난 겁니다. 글을 참 상당히 깊이 보는 거예요. 글을 깊이 보시고 또 그거를 또 좋은 문구들을 정말 계속해서 암기하고 쓰고 그러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영어 속담에 out of sight, out of mind가 있어요. 그냥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져.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공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보시죠. 수석 요리사들 한번 보셨어요? 수석 요리사. 제가 한번 요리사들을 보면 일단 요리사가 우리나라 보통 사람들 어때요? 요리사 하면 맛만 생각해요. 맛만 생각하죠. 그래서 맛있어 그러는데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미적 재능을 또 그러면서도 맛을 보는 미적 재능이고 그다음 요리를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다음에 후각이나 미각의 발달과 더불어 시각적 인식을 풍미를 더하게 해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혹시 우리나라 호텔 음식 같은 거 보면 그런 게 있죠. 궁중 음식도 마찬가지고 자, 일본 음식은 특히 아주 이쁘죠. 차마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하는지. 자, 영국의 유대인 수상 데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지 데일리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유태인 수상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으로서 유일하게 외국에서 수상했던 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 아시죠? 예, 그 젤렌스키. 사람, 예, 그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예, 그분 영부인도 유태인이시고, 자,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디즈데일리가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눈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눈은 모든 것을 보지만 눈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자, 한 편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촉각입니다.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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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촉각을 자극해 두뇌를 활성화하라. 촉각. 이 촉각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보면 우리가 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죠. 고통. 네? 고통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대부분 촉각과 관련된 부분이 좀 있죠. 상처가 나는 거. 예, 그런 부분인데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지죠. 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냐? 고통을 주셨냐? 그런 문제를 냅니다. 아니, 고통을 주시지 말고 정말 그러셔야 되는데 왜 고통을 주셨냐? 아니, 고통을 크게 느끼는 감각을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한편으로 고통을 완화하는 것도 주셨거든요. 대표적으로 마취 같은 거, 그죠? 마취제.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주셨어요. 왜냐하면 고통이 심하면 죽으니까. 그러셨는데, 자, 간단한 거 한번 보시죠. 자, 하임 그린버그라는 그 랍비가 있어요. 그래서 상처 입고 나서야 비로소 손가락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번 몸의 일부 중에 상처 하나만 입으셔도 어떠세요? 우리 태국의 김정구 선교사님. 많이 아프지요. 하나만 예를 들어서 손톱에 무슨 가시 한번 박혀보면 어떠세요? 그냥 하듯이 며칠을 그렇죠.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중요한 행동들이 사실은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죠. 자, 이만 굉장히 아파. 이 한쪽만 아파도 그냥 잠을 못 자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상처 약도 주시지 않습니까? 고통 있을 때 약도 주시는. 근데 이제 고통이 오히려 좀 축복 같아요. 왜냐하면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득병자들, 예. 몸에 그냥 불이 붙어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근데 그런 촉각이 느껴져야 위험도 빨리 회피하고 조심하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잘 안 쓰는 게 촉각이거든요. 촉각. 그래서 손가락의 기억 얘기했고요. 자, 근대 철학의 거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바로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이제 렌즈를 닦았어요. 그 안경알, 유리알을 닦았는데 그게 이제 철학 같은 걸 하려면 이제 섬세한 주의력과 촉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지 아세요? 우리는 그냥 눈으로 읽죠. 예, 손가락으로 읽는데 손가락으로 읽습니다. 반드시 손가락을 가지고 읽습니다. 말씀을 느낄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예, 종이라는 것을 잘 보세요. 말씀 자체는 성경은요 이름이 없어요. 성경이라는 말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홀리 바이블, 홀리 스크립처 이렇게만 붙인 거지 원래 이름은 바이블, 비블리아예요. 파피루스에서 어원이 왔어요. 그냥 종이일 뿐이에요. 종이. 말씀은 종이에요. 근데 종이인데 손가락을 딱 대죠. 손가락을 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을 네가 정말 손가락으로 정말 느낀 하나님이 왜 그런 전통이 나왔냐면 자, 그런 전통이 나왔냐면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두 돌판을 주실 때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손가락으로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을 갖다 댄다는 것은 읽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쓴다는 의미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그리고 슬로우 리딩을 하게 돼 있죠. 반드시 슬로우 리딩을 하게 돼 있죠. 슬로우 리딩을 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나 어구나 혹은 미사 여구들을 어느 정도 눈으로 보면서 그 다음에 촉각으로 느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시각과 청각 정도로만 많이 쓰고 촉각을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촉각을 굉장히 무시해요. 손가락으로 뭘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요즘 어떠세요? 동영상이 너무 발달하니까 손가락을 쓰질 않아요. 손가락.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손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손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손이 쓰는 거. 한번 우리 여자분들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윤양수 목사님. 주로 여성들은 손을 어디다 많이 쓰세요? 저는 뭐 글씨 쓰는데 많이 쓰는데 아, 설거지도 글씨. 하고 청소도 하고 글씨, 요리, 뭐 그런 거, 그죠? 청소. 남자분들은요? 우리 요셉 목사님 어떠세요? 남자들은 손을 주로. 뭐 남자들은 사람마다 다 틀리죠. 하는 일에 따라서. 예, 예. 남자들은 뭐, 참, 손을 이상한 데 쓰는 사람들이 참 많죠. 소매치기. 네, 소매치기 하고, 손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보면, 우리가 촉각, 이런, 손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손을 어떻게 쓰게 하냐면, 자, 자녀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자녀를 도둑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은 다 손을 써서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을 쓰는데, 기술들도 대부분 손을 써서 다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촉각을 되게 강조를 해요. 촉각을. 그래서 뭘 만지면서 장인들 보면 다 손으로 하잖아요. 마이스터라고 하죠. 마이스터. 마스터들은 다 손을 씁니다. 그래서 마스터가 될 때까지는 마스터가 되도록 많이 강조를 하죠. 자, 우리가 좀 성경 공부도 성경에도 마스터가 돼야 되고 또 가르침에도 마스터가 돼야 되고 자, 이런 촉각과 관련돼서 마스터가. 자, 그다음에 또 하나 부족함이 축복이다 그랬어요. 자, 가난한 아이에게서 배워라. 탈무드에 얘기했죠. 자, 가난한 아이들은 부자 아이들과 좀 다르죠. 가난한 아이들은 장난감이 없으니까 지들이 이제 만들죠. 자꾸 만들고 손으로 써서 만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간 좀 아이들이 쓰레기장을 참 좋아해요. 쓰레기장을 가면 쓰레기 골동품이나 뭐 재활용품 있는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들이 많이 늡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걸 막 가르쳐 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창의적으로 그 벤처들, 스타트업들을 세우는 이유들도 이 손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어려서부터 오감 발달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앉아가지고 그냥 책만 공부하면 마치 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우리도 이제 오감 발달 쪽으로 이제 앞으로 좀 한국 교육이나 혹은 미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에서도 교육할 때 오감 발달을 철저히 시켜서 자, 뭐 하나, 자, 아이에게 얘 시각을 발달시켜줘야 되겠다. 관찰력 키워줘야 되겠다. 아니다. 얘 촉각 시켜줘야겠다. 후각 발달시켜야 되겠다. 하면은 여기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한 두뇌 활성화의 방법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